이제 파견된 5명,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5분이잖아요. 네.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수석 특별 사절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네. 이렇게 5명으로 특사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통으로, 그렇죠. 지금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수시로 통화를 하는, 일부 보도 때 막 매일 통화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과 또 나중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신뢰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묘한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훈 국정원장이야 역시 자타공인, 현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의 북한 통으로 꼽히는. 아니 근데 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경수로 때 북한에 가서 2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예 이제 거기서 살면서 실무를 진행을 했던 대북통이라고 봐야 되니까. 대미통과 대북통을 투톱으로 문재인 그렇군요. 대통령이 포진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천혜성 차관, 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천혜성 차관이냐? 2명의 장관급이냐? 또 1명의 장관급을 포진을 시키면 이른바 뭐 과공 논란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천혜성 차관도 상당히 전문가니까 조명균 장관 대신에 실무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대북 실무 조율은 사실은 천혜성 차관이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게 김상균 2차장인데 국정원 2차장. 맹경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파트가 통일전선부인데 네. 통일전선부의 맹경일 부부장이 19일 동안 남한에 체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2월 7일부터 26일까지. 그러면 그북한 응원단이나 선수단 관리 차원에서 왔는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조직의 위상과 그 역할을 염두에 둘 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김상균 2차장이 바로 맹경일 부부장의 카운터파트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물밑 조율의 당사자가 김상균 2차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된 게 특히 눈길을 끄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렇죠. 아니 그건 뭐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뭘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 대통령의 뭐 거의 혈육과도 같은 최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윤건영 실장의 경우는 김경수 의원, 그리고 또 양정철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까지 합해서 소위 그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최종 출마를 결심케 한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출마에 좀 소극적이었던 문 대통령한테 그때 운명이라고 유명한 책을 이 윤건영 실장을 비롯한 3인이 이른바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북콘서트라도 가자 해가지고 그때까지 소극적이었던 문 대통령을 북콘서트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북콘서트에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고 거기서 민심이 확인이 되면서 문 대통령이 그럼 내가 출마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런 숨은 사람들이 네, 있군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리지널 신문 중에는 유일하게 청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김경수 의원은이나 또 양정철은 씨는 저 바깥에 이제 있는데 국회나 원외에 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복심을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친서를 꺼내서 아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친서를 이분이 밀봉해서 그건 아니, 친서는 어차피 청와대도 부인을 했지만 친서야 대표가 가져가겠죠. 물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 사람을 보낸 거에 담겼다는 것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내려올 때는 특사단이 아니라 김여정 제1부부장만 특사였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친서를 추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 사절단이기 때문에 단이죠, 단. 다르고 이제 봐야 되고,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 포함이 된 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5명이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전권대사.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든 누구를 만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전결권을 행사를 하면서 모든 어떤 그 권한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1박 2일 체류 동안에 그래서 청와대고 긴밀히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오고 갈 수 있는데 그 채널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설정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한순간에 삐끗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뭐 잘못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방지해 들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락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채널로 윤건영 실장을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5명의 우리 지금 특사단이 악수를 하면서 뭐 결연한 표정으로 저분들 뭐 마음속으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을 텐데 자 근데